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견고했던 주택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미국민들의 은퇴저축이 3조 달러 이상 증발된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전체 성인의 40%인 1억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의료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돌입합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접수를 포함해 모든 순위가 오픈된 반면 취업이민 미숙년직 승인일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견고했던 주택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아직 오르고 있는 데다가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3%에서 6%로 2배나 급등해 월 상환금이 수백 달러씩 늘어나는 반면 주택 판매는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해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은 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팔려는 주택보다 많아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고 28년 만에 최대폭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모기지 신청은 급감하고 주택거래마저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중위가격이 39만 1,200달러로 3월에도 전년에 비해 20.6%나 올랐습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에 비해 팔려는 주택 공급이 아직도 달리고 있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에 28년 만에 최대폭인 0.75포인트나 한꺼번에 올리고 앞으로도 공격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에 주택모기지 30년 고정의 이자율은 프레디 맥의 발표에서도 5.78%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5.23%에서 급등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에서는 2008년 이래 1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민간 주택모기지의 경우 6%를 넘기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1년 전 3%에서 이제는 6%로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모기지 매월 상환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5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었을 경우 월 페이먼트가 843달러에서 1199달러로 356달러 늘어났습니다. 50만 달러 모기지면 월 1686달러에서 2398달러로 712달러나 급증했습니다. 75만 달러 모기지이면 월 2530달러에서 3597달러로 1067달러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 급등, 이에 따른 모기지 월 상환 부담 가중이 겹치면서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년보다 15% 줄어들었고 재융자 신청은 무려 70%나 폭락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4월에 전달보다는 2.4%, 전년보다는 5.9%나 하락하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해 주택거래가 급속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얼닷컴은 올 한해 주택 판매가 당초 6.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가 6.7% 하락할 것으로 정반대로 수정해 급격한 상황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대량 해고에 나서 레드핀은 전체 8%인 470명, 컴패스는 10%인 45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는 등 부동산업계 해고 태풍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가 폭락으로 미국민들의 은퇴 저축이 3조 달러 이상 증발된 것으로 나타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젊은 층은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일수록 8만 달러 저축액이 6만 5천 달러로 대폭 줄어들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가 폭락은 즉각 미국민들의 은퇴 저축을 날려버려 은퇴자들에게 또 다른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직장 은퇴 저축인 401k와 개인 은퇴 저축인 IRA에서 올 들어 수주째 이어지고 있는 주가 폭락으로 무려 3조 달러 이상 증발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개인 은퇴저축인 IRA 가입자들의 저축액에서 2조 달러가 증발됐고 직장 은퇴저축인 401K저축에서 1조 4천억 달러나 날아갔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연일 폭락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서는 6월 16일에 다우존스 지수의 3만 선이 무너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고점에서 20% 이상 급락한 베어마켓으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13% 떨어졌고 S&P 500은 22%, 나스닥은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가가 고점에서 20% 이상 상승하면 불마켓으로 불리고 20% 이상 급락하면 베어마켓, 약세 장세로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퇴저축 프로그램들은 은퇴저축액의 75 내지 80%나 증시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 폭락 시 은퇴저축액도 증발되고 있습니다. 은퇴저축액은 주가처럼 요동칠 수 있어 젊은 층일수록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은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은퇴저축으로 평생 동안 저축해 현재 8만 1,000달러를 쌓은 사람은 이번 주가 폭락으로 6만 4,800달러로 급감하게 돼 은퇴 시 치명타를 맞게 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수익률을 겨냥해 증시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어 더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이면 81%,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는 78%,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는 77%나 증시에 투자하고 있어 주가 폭락으로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은 76%가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은퇴저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은퇴 시기의 증시와 일반 경제 상황에 의해 은퇴 후 생활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현 시기에 은퇴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과 유가 폭등, 28년 만에 최대폭 금리 인상, 여기에 은퇴저축을 증발시키는 주가 폭락까지 갖가지 악재에 한꺼번에 직면하고 있어 은퇴 후 생활을 망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 전체 성인의 40%인 1억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의료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성인보다 30세 미만 성인에게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빚에 허덕이는 젊은 층의 호소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미 의료보험법에도 불구하고 쌓여만 가는 환자 부채에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꾸준합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미 전체 성인의 4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는 미국 성인의 4분의 1이 5,000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고 이 가운데 5명 중 1명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료비 빚은 65세 이상 성인보다 30세 미만 성인에게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미국 적십자사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료 부채로 젊은 층들은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거나 집을 사는 등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문제는 의료 부채가 환자의 치료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빚을 지고 있는 약 7명 중 1명은 병원이나 의사와 접촉하는 것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훨씬 많은 비율인 약 3분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은 의료 비용 때문에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인 보살핌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보험을 들더라도 여전히 미국인들이 의료비를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미국의 높은 의료비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료보험법이 있지만 환자 부채는 여전히 크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온 미 의료보험법으로 보험 적용 범위는 확대됐지만 이 법이 많은 미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의료비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사들이 더 높은 혜택을 통해 환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면서 결국 더 큰 의료비 부담은 환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온 의료산업에 강력한 이익을 가져다주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미국민들의 의료 부채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백신 접종에서 마지막 남은 연령대인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의 1,800만 영유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FDA의 이 같은 결정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한 평가와 사용 승인에 관한 자문위원회의에서 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의 1,800만 영유아 어린이들은 코로나 백신이 처음 출시된 지 약 1년 반 만에 백신 접종 대상자가 돼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이 오는 19일부터 5세 이하 영유아들을 위한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미 미국 내 의료기관에 1,000만 회 접종 선량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미국 전역의 모든 부모들과 가족들이 안도할 수 있게 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접종을 위해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이번 주말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최대한 빨리 접종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는 성인의 10분의 1 용량으로 3번 접종을 하게 되는데 첫 2번은 3주 간격으로 나머지 1번은 2달 후 접종을 합니다. 반면 모더나의 경우 총 2번 4주 간격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며 생후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에게 성인의 4분의 1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저하 영유아들을 위한 부스터샷 승인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미국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백신을 맞힐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다수의 미국민 부모들은 백신 부작용의 우려로 영유아 자녀의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4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승인되면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답한 미국민 영유아 부모들은 18%에 불과했습니다. 38%는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어릴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고 중증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적다는 통계로 인해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앞서 시작한 5세에서 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접종한 어린이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해 이번 영유아 백신 접종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7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선 EA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제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서는 접수일이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7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이로써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7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최종 승인일에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돼 있지만 접수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 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패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7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E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의 승인일은 제자리했고 접수일은 오랜만에 수주씩 진전됐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2일에서 동결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6년 7월 1일로 6주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6년 10월 1일로 1주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9년 10월 1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1월 8일로 5주 진전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